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AI플레이션입니다. 트럼프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인플레이션 가운데 AI플레이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AI 투자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물 투자들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물 투자가 동반이 될 때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들이 좀 상승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원자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구리나 알루미늄, 철이라든지 이런 산업금속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단이 상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력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전력이 부족한데 많이 쓰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마 더 익숙하실 텐데 치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라는 부분이 GPU라든지 TPU라든지 N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디램 제조업체들이 레거시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됐던 요인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 자체로만 놓고 보면 CPI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항목들,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품목들이 CPI에 들어가는 비중이 사실은 낮습니다. 근데 좀 예외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쪽인데 신차라든지 중고차 마찬가지로 좀 높은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죠. 아마 20년도, 21년도에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고 사려면은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됐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약간의 수혜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AI플레이션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혹시 다른 분야에서 좀 물가 인상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AI 투자, AI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는 기업들이 비용을 좀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에게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아직은 B2B 단에 머물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B2C로까지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워낙 많이 단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조금은 보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레스라고 하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40에서 100% 정도 1월 말에 인상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사 클라우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자사의 사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비용을 그러니까 금액을 좀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데이터 센터 비용을 좀 전가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아마존 역시도 1월 초에 클라우드 비용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부분이고 앞으로의 두 가지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 구독료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통신망을 많이 써야 되고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저장보다는 이런 전송에 대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비용을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용들을 소비자에게 구독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좀 전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분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IT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제품가가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IT 디바이스를 바라봤을 때 보통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한 3에서 4년 정도를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주기 중에서 27년도와 28년도가 향후의 정점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격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교체 주기에서 수요를 약간은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AI 플레이션, 확실히 당분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 키워드로 더 딥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의 함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AI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AI 플레이션의 상쇄가 되진 않을까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억제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확산이라는 부분과 생산성이 제고되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한 시차가 발생을 하게 네. 됩니다. 과거에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PC의 보급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 시차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역시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AI라는 부분이 확산에 조금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제고에 앞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향이 지금 좀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BIS에서 뭐 관련된 자료를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대감의 역설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AI로 인해서 생산성 제고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이 기대가 너무나 널리 퍼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촉발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로 좀 발표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보통 이제 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 안 할 수도 있게 될까요? 반영 안 할 수도 있냐? 글쎄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냐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그럼 비용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네.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그런데 클라우드를 생각을 했을 때 락인 효과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뭐 개인 입장에서도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한 곳에 좀 저장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다른 곳으로 뭐 서비스를 다른 쪽이 더 좋아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번잡해집니다. 왜냐면은 저장돼 있던 거를 받아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네.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게 기업 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전송 비용이라든지 저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고객들이 아무래도 로열티가 좀 높은 그러니까 이용하는 서비스 업체를 바꾸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내지는 좀 고가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 비용을 조금은 보전을 한다든지 마진을 방어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폴립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I 디스럽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만 AI로부터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경쟁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마진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AI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고용 위축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AI랑 로봇으로 이제 인력을 대체한 기업들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사람을 더 뽑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거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확장해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거의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메커니즘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춰주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늘리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올라가고 이런 네. 포인트들이 있는데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 없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낮지만은 뭐 물론 어젯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잘 나왔지만 과거 데이터들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결국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고용을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는 맞지 않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저렴하게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GPU나 AI 소프트웨어 구매를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자본 심화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자동화를 위한 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데 돈을 쓰지 이걸 고용을 늘리는 데는 쓰지 않는 양상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은 좀 큰 틀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AI 고용 위축에 따른 가장 위험한 부분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청년층의 이런 크레딧 문제를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AI가 확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청년층 같은 경우가 신규 일자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전문 과학앤 기술 서비스, 금융앤 보험, 그리고 정보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대졸자들이 많이 신규로 취업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쪽에서의 실업자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시작으로 좀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던 이런 청년층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소비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청년층들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가 되고 앞으로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AI 생각해보면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위기 요인들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